나는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가 꾸민 한 장의 서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질 뻔했죠. 저는 올해 3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이제 7년째, 그리고 5살 된 딸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어요.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며 성실하게 일했고,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며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에 우리 집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폭풍이 숨어 있었어요. 바로 신우, 그러니까 남편의 누나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신우를 나름 존중하고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시선에는 늘 우월감과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저보다 직장도 크고 돈도 잘 번다는 이유로 대놓고 제게 조언 아닌 조언을 늘어놓곤 했죠. 애는 내가 다녀본 병원에 보내. 너 같은 애가 고른 곳은 믿음이 안 가. 옷 장사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지. 그걸로 제대로 돈 벌 순 없잖아.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들이 제 마음을 깊이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조금 더 복잡해진 건 시댁의 재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남편 쪽 부모님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나름대로 자산을 쌓아오셨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집도 있고 공장 건물도 있었기에 상속 문제는 언젠가 가족들 사이에서 불거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저는 그런 부분에 별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이 평범하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길 바랐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부모님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고 자신이 집안의 중심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우리 아이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엄마, 아빠, 지은이네 애는 아직 어리잖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결국 가문을 이어갈 건 제 아들이지. 신우의 아들은 제 딸보다 3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노골적으로 손주는 아들이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댁 모임에서 반복되는 그녀의 발언은 저를 점점 숨 막히게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상속 문제는 정리해 두셔야 해요. 나중에 분란 생기면 곤란하잖아요. 제 아들 이름으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깔끔하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누나, 자꾸 우리 애를 무시해. 더는 참기 힘들어.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대답했죠. 누나는 원래 그런 성격이야. 그냥 흘려들어. 괜히 대꾸하면 더 커질 거야.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신우가 아무리 말로만 떠든다 해도 그 뒷면에는 늘 불안한 그림자가 따라다녔습니다. 혹시 정말로 우리 아이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서 열린 가족 모임에서 신우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류 뭉치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건 변호사랑 상담해서 준비한 거예요. 나중에 상속 문제는 이 서류대로 하면 깔끔할 거예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은 제 딸이 아닌 신우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로 그녀의 손에 들린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어떻게 자기 동생의 아이를 제치고 자기 아이만을 상속자로 만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괜히 말 많아질 일은 없겠죠? 그 말은 마치 선언 같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더 이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잔인한 선언.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내 아이의 권리를 절대로 빼앗기게 둘 순 없어. 그날 이후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신우가 내민 서류는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선언이었고, 동시에 제게는 칼날 같은 위협이었죠.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 서류를 당당히 꺼내든 그녀의 표정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걸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듯한 확신에 찬 눈빛.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궜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시댁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어머니는 애써 대꾸를 피했지만 신우가 할 말 다 하고 나간 뒤엔 작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굳게 입을 다문 채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속에는 어쩐지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신우는 노골적으로 저와 제 아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려서 뭘 알겠어? 그냥 커서 지 엄마 따라다니는 거지. 그녀의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심지어 제 딸 앞에서도 그런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정말로 신우의 말에 넘어간다면, 만약 서류에 사인을 하신다면, 그렇게 되면 제 아이는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누나가 뭔데 애를 제치고 자기 아들만 챙기냐고? 부모님도 그럴 생각은 없으실 거야.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신우의 집요함은 결코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아이의 권리를 지켜낼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번 모임에서 신우가 서류를 들고 왔을 때 저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대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문서에는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중요한 부분은 명확했어요. 상속권은 장남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귀속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차남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는 신우의 아들이 장손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우는 단순히 자기 아이를 챙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예 상속 구조 자체를 바꾸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 저 서류를 믿고 사인하시면 나중에 큰 분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속아 넘어간다면 모든 게 복잡해집니다. 결국 법정으로 가야 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아이는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누나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준비했어. 그냥 말뿐인 게 아니었어. 남편은 잠시 말을 잃더니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흘려듣지 않을 거야. 누나가 우리 아이를 건드렸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그날 이후 저와 남편은 힘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담긴 허점을 밝혀내고 부모님께 사실을 알려드리기로요. 하지만 문제는 신우가 이미 부모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제게 조심스레 말씀하셨습니다. 네, 신우 말이 틀린 건 아니지 않니? 네, 아이는 아직 어리고 그래도 집안의 대를 잇는 건 아들이. 그 순간 저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는요? 우리 아이는 왜 그렇게 함부로 무시당해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었지만 제 속은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싸울 때야.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돼. 저는 휴대폰을 꺼내 다시 변호사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저 본격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변호사는 제 말을 차분히 들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선 그 문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 명의로 작성됐다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고, 그렇지 않다면 사문서 위조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위조,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신우가 직접 이런 일을 꾸민 걸까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혹시 원본을 보관하고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신우가 들고 다니던 걸 몰래 사진 찍은 것뿐이에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럼 다음 모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가능하다면 원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기고 부모님께도 직접 보여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결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맞서야 한다는 그런 각오 말입니다. 며칠 뒤 또다시 시댁에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는 언제나 그렇듯 화려한 옷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금목걸이를 걸고 손목엔 반짝이는 시계를 찬 채로 큰 소리 쳤습니다. 엄마, 아빠, 지난번에 말씀드린 서류 기억하시죠? 제가 변호사랑 더 보완해서 가져왔어요. 그녀는 테이블 위에 다시 두툼한 서류 봉투를 올려놨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그 서류, 저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신우는 저를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네가 봐서 뭐 하게? 어차피 모르는 말 천지일 텐데. 그래도 제 아이와 관련된 문제니까 저도 확인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우는 못마땅한 듯 코웃음을 치더니 결국 서류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끝이 떨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명확한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속권은 장남의 자손에게 우선 귀속한다. 저는 그 문구를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거 보셨습니까? 이건 법적으로 아무 효력도 없는 내용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신우는 눈을 부릅뜨며 제게 달려들듯 말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저는 떨리는 숨을 고르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와 확인했어요. 이런 조항은 법에 맞지 않고 효력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 왜 이런 서류를 부모님께 내미는 거죠? 방 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고 시어머니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반면 신우는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차에 소리쳤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의 전통을 지키자는 거지. 괜히 없는 법을 만든 게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전통을 핑계로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건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신우의 얼굴은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네가 그렇게까지 나오면 결국 부모님이 판단하시겠지. 엄마, 아빠, 누가 맞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신우의 말은 분명 도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누나,
이제 곧 무너질 거야. 내가 그 증거를 꼭 잡아낼 거니까.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우는 전보다 더 자주 부모님을 찾아가 앉혀놓고 자기 아이가 얼마나 똑똑하고 우수한지 장황하게 늘어놓곤 했습니다. 아빠, 엄마, 제 아들이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역시 우리 집안 대회를 이어갈 손주라니까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미소를 지었지만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기울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제 가슴을 죄어왔습니다. 반면 제 딸은 아직 어려서 장난감 인형을 안고 뛰어다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어려도 네 자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신우는 점점 노골적으로 제게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내 딸은 아직 애기잖아. 제대로 말도 못하는데 뭘 어떻게 가문을 잇겠니? 그냥 내 아들이 당연히 이어가는 거지. 그녀는 이런 말들을 마치 당연한 듯 내뱉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죠. 가문을 잇는 게 아이의 성별로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과 공평함으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자 신우는 피식 웃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평? 세상에 공평이 어디 있어. 결국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네가 말한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며칠 뒤 남편과 저는 변호사와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의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이 문서에는 치명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우선 장남의 자손이라는 표현 자체가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그리고 작성일자가 이상합니다. 부모님 인감도장도 실제 사용 흔적과 다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이건 위조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충분히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우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과연 쉽게 물러날까?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열린 가족 식사 자리에서 신우는 갑자기 제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너 변호사 만나고 다닌다며? 순간 젓가락을 쥔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데요? 신우는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가 뭘 꾸미든 소용없어. 이미 엄마 아빠는 내 아들이 상속받는 걸 원하시거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무겁게 침묵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그 문서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헛소리 하지 마. 신우는 거의 고함을 질렀습니다. 식탁 위에 무겁게 들이운 공기 속에서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히 보여줄 때야. 그 문서가 얼마나 허술한 거짓인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러내 보이겠어.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가족 모임이 마지막이 될 거야. 내가 준비한 증거를 그 자리에서 공개하겠어.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싸움도 피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큰 가족 모임이 열렸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친척들까지 모두 모이는 자리였죠. 신우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다시 서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정리해야겠어요. 괜히 나중에 싸움 나는 거보다 지금 선을 그어야죠. 그녀는 당당하게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꺼낼 순간이 다가온 겁니다. 신우는 곧장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는 변호사랑 상의해서 만든 거예요. 부모님이 사인만 하시면 앞으로 상속 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제 아들이 장손이니 당연히 그 권리를 이어받는 게 맞죠. 그 순간 제 눈앞이 붉게 변하는 듯 했습니다. 당연히 라는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아이는 도대체 뭐가 된 겁니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만요. 그 서류, 저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신우는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네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가만히 입 깎있어.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아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를 빼놓고 일방적으로 정리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단호히 말하자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일부는 제 편을 드는 듯했고 또 일부는 눈치를 살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신우가 서류를 제 쪽으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이게 얼마나 정당한지. 저는 손끝이 떨리면서도 용기를 내어 그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글자 하나하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상속권은 장남의 자손에게 우선 귀속한다. 본 문서에 따라 재산의 분할은 장손에게 1순위로 배정한다. 저는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문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속이려는 불법적인 서류에 불과합니다. 순간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신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변호사랑 상의했다고 했잖아. 저는 차분히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의견서와 실제 법률 조항이 인쇄된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변호사의 의견이 있습니다. 장남의 자손에게만 상속을 귀속한다는 조항은 현행 법률상 무효이며 법적으로는 모든 자녀와 그 자녀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즉, 이 문서는 허위입니다. 제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척들의 눈빛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렇지, 요즘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누군가는 저건 누가 봐도 이상했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신우는 당황한 듯 얼굴을 굳히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 아들은 뭐가 되는데? 당연히 큰집 아들이 우선이잖아.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누나 아들은 누나 아들일 뿐입니다. 우리 아이와 동등한 손주예요. 누구도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 일인데 더 우기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신우는 잠시 굳어 서 있더니 결국 손에 든 서류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직감했습니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누나는 분명 또 다른 수를 쓰겠지.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습니다. 좋아. 그 어떤 계략이라도 끝까지 맞서 싸워주마. 그날 이후 신우는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알았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걸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지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길하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안은 금세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우리 회사에 찾아와서 무슨 소리를 했다고? 알고 보니 신우가 남편 직장까지 찾아가 상사에게 황당한 말을 퍼부은 겁니다. 우리 집 재산은 다 제 아들이 이어받을 거니까 동생은 그걸 믿고 일할 필요 없어요. 월급이나 받아먹으면 되는 거지. 남편의 상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어 넘겼지만 남편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진 채 말했습니다. 이젠 내 체면까지 짓밟는구나. 더는 못 참겠다. 저는 남편의 떨리는 어깨를 꼭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확실히 끝을 봐야 해요. 누나가 우리 아이와 우리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해요.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붙잡고 여러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와 다시 상담했고, 법률 상담센터에도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내민 그 서류, 단순히 효력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사문서 위조 혐의로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저 서류에 서명했다면 그 순간부터 형사사건으로 번졌을 겁니다. 다행히 아직 사인은 되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법적으로 제동을 거는 게 최선입니다. 변호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동시에 불타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결국 우리 아이를 지키려면 법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거구나. 며칠 뒤 다시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우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 얘기는 다들 들으셨죠? 지은이네는 법 타령하면서 억지를 부리던데 결국 중요한 건 부모님 뜻이에요. 그녀는 부모님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 아들이야말로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손주잖아요. 괜히 괴상한 법 얘기 듣지 마시고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 주세요. 그 말에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방 안에 흐르는 공기가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여기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순간 방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해준 감정서와 관련 법령이 인쇄된 문서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상속권은 모든 직계비속에게 균등하게 주어진다. 이것이 법입니다. 누나가 만든 서류는 허위이자 위조일 뿐이에요. 만약 부모님이 사인하셨다면 그 즉시 형사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술렁이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누군가는 탄식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신우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달려들듯 외쳤습니다. 네가 감히 나를 범죄자 취급해? 저는 굳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네가 한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아이의 권리를 빼앗으려 한 건 단순한 가족 간의 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에요. 신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아버지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해라.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내 동생과 동생 아이를 이렇게 짓밟으려 한 게 사실이라면 넌 이미 가족의 도리를 저버린 거다. 그 말에 신우의 어깨가 축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우리 집안을 위해서. 그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남은 건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과 그녀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이제 막이 올랐구나.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신우의 얼굴,
그녀가 흔들리며 내뱉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 그냥 우리 집안을 위해서 라고 말했지만 그건 집안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과 자기 아이를 위한 욕심일 뿐이라는 걸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침대에 누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누나는 더 이상 가족이라는 말조차 하기 싫다. 부모님 앞에서 저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동생인 나랑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게 가족이냐고.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아이만은 지켜야 해.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의 싸움이 됐어. 누나가 또 무슨 수를 쓸지 모르잖아. 그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동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재산은 다 큰집 아들이 가져가기로 했다더라. 둘째 집에는 상속에서 빠진다더라. 누군가 퍼뜨린 소문은 금세 커졌고 그 끝에는 늘 신우의 이름이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단순히 가족끼리의 다툼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 아이의 명예까지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어린 딸이 아직 아무것도 모른다 해도 언젠가는 이 말들이 아이 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해. 그녀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자.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다니는 모임, 그녀가 자주 드나드는 친척집, 심지어는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까지 남편과 함께 틈틈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메모하며 증거를 하나둘씩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신우가 친구와 통화하며 내뱉은 말이 고스란히 녹음된 겁니다. 그냥 문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돼. 원래 노인네들은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사인만 받으면 끝이지 뭐.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진짜 속내가 드러난 겁니다. 남편에게 녹음을 들려주자 그는 분노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이제 누나도 변명할 수 없어. 우리 아이를 이렇게까지 짓밟으려 한 걸 가족들 모두가 알게 해야 해. 하지만 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린다면 그 충격으로 관계가 완전히 파탄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미 파탄은 시작됐다. 더는 숨길 것도 없고 지킬 것도 우리 아이뿐이다. 며칠 뒤 또다시 가족 모임이 잡혔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엄마, 아빠, 빨리 정리합시다. 괜히 시간 끌면 더 복잡해져요.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죠. 오늘은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틀었습니다. 그냥 문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돼. 원래 노인네들은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사인만 받으면 끝이지 뭐.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동시에 신우를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시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신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 장난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두의 귀에 명확히 새겨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누나의 진심 아닙니까? 제 아이를 제치고 부모님을 속여서 자기 아이만 상속받게 만들려던 그 욕심. 이제 더는 숨길 수 없어요. 신우는 부들부들 떨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고 그 침묵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만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진짜 방역의 시간이 왔다.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녹음 파일이 끝나자 방 안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몇몇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고, 시어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무릎 위에 얹은 수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트린 건 시아버지의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선영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스스로 알고 있느냐? 그 말에 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억지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그건 그냥 제가 흥분해서 한 말이에요. 진짜로 위조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빨리 정리하시길 바랐던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변명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방금 전에 들려온 원래 노인네들은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 라는 말이 친척들의 귓가에 생생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나가 변호사와 상의했다던 건 거짓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무효일 뿐 아니라 부모님을 속여 사인을 받으려 했다면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누나,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신우는 제 말을 가로막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범죄라니, 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그냥 내 아들이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는 게 맞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잘랐습니다. 그만해, 그만 좀 하라고. 네가 아무리 큰딸이라 해도 어머니인 나까지 속이고 동생의 아이를 짓밟으려 드는 건 도리가 아니다. 신우는 충격을 받은 듯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그냥 아들을 위해서. 그러자 시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있는 모든 이의 가슴을 울릴 만큼 단호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정직하게 길러라. 거짓과 욕심으로 얻은 자리는 오래 가지 못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한다. 지은이 아이도 내 아이도 똑같이 내 손주다.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톱이 부러질 만큼 주먹을 쥔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당연히 장손인데 이렇게까지 저를 무시하시면 저도 더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 말에 방 안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친척들 일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혀를 찼습니다. 어휴, 저게 무슨 소리야. 부모님 앞에서 협박을 다 하네. 저는 심장이 쿵 내려 앉았지만 동시에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컸습니다. 누나, 더는 멈출 수 없겠군요. 그렇다면 저도 마지막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녹취 파일과 변호사 자문 내용을 정리한 자료가 담긴 것이었습니다. TV에 연결해 재생시키자 화면에는 법 조항과 변호사의 설명이 나왔습니다. 장남의 자손이라는 조항은 현행 민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서를 근거로 상속을 주장한다면 법원에서는 사문서 위조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또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군거렸습니다. 신우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한 듯 입술만 달달 떨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모두 다 네가 꾸민 짓이야. 네가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그리고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벅찬 울림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 방역은 끝났고 결과만 남았다. 신우의 목소리가 방 안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 속지 마.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지은이가 변호사랑 짜고 꾸며낸 거라고. 그녀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빛은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눈은 더 이상 그녀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향해, 그리고 제 곁에 앉아 있는 딸아이를 향해 따뜻한 시선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고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영아, 그만해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는 이제 다 드러났잖니. 더 발악한다고 달라질 건 없어. 신우는 고개를 획 돌리며 소리쳤습니다. 고모까지 저를 무시하는 거예요? 다들 제가 큰딸이라서 부담스러웠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부러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허공을 메아리치듯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그만하세요. 더는 동생으로서도 참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우리 아이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친척들 앞에서 이런 소동까지. 누나가 가족이라 믿고 싶었는데 오늘부로 제 마음도 끊어졌습니다. 그 말에 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남편 옆에 서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누나, 우리 아이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마음도 바뀌었어요. 단순히 지키는 걸 넘어서 당신이 벌인 모든 짓의 대가를 받게 할 겁니다. 순간 신우의 얼굴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일그러졌습니다. 네가, 네가 감히 나를 위협해? 위협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의입니다. 부모님을 속이고 아이를 제치려 했던 그 죄, 이제는 스스로 감당하셔야죠. 그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젠 누가 옳은지 다 드러났네. 저 아가씨가 맞는 말 했어. 아이를 차별하려 한 건 잘못이지. 신우는 점점 숨이 가빠지더니 결국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이럴 리가 없는데.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서서히 풀려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겁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한다. 우리 집 재산은 법대로 나눌 것이다. 누구도 자식과 손주를 차별하지 않는다. 만약 또다시 이런 서류나 거짓이 나온다면 그땐 가족이라 해도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거다. 그 말씀에 방 안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드디어 제 아이가 당당히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아직도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끝은 아닐 거야. 누나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느꼈습니다. 오늘 최소한 첫 번째 승리는 우리가 가져왔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신우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공기가 훨씬 맑아진 듯했죠. 저는 간만에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뛰놀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같은 마음이었는지 저녁 식탁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누나는 성격상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있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이번엔 부모님뿐 아니라 친척들까지 완전히 납득할 수 있게끔. 그 말대로 신우는 금세 또 다른 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불편하고 흔들려 있었습니다. 지은아, 네가 이해해라. 선영이가 요즘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 계속 울면서 자기가 오해받았다고 하소연을 하더구나. 그 순간 제 속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오해라니? 변명이라니? 하지만 저는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오해가 아니었잖아요. 누나가 부모님을 속이려고 했던 게 증거로도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건 결국 또 다른 거짓을 꾸미고 있다는 증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 표정에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신우가 여전히 부모님의 마음을 흔들려 애쓰고 있다는 걸요. 며칠 뒤 또 한 번의 가족 저녁 식사가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신우는 다시 태연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번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집안이 다툼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길 바랐던 거예요. 근데 지은이가 괜히 제 말을 곡해해서 그 순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만 속이세요. 이미 다 들었습니다. 직접 말한 녹음도 있고 문서까지 가져온 게 누나잖아요. 그걸 어쩌다 실수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신우는 눈을 부릅뜨더니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네가 그렇게까지 해서 얻고 싶은 게 뭐야? 결국 재산이지. 너도 똑같은 욕심 아니야?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곧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 아이의 권리, 그리고 가족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려는 겁니다. 누나처럼 욕심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모두 저와 신우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됐다. 더는 말하지 마라. 선영아, 네가 무엇을 원했든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 그 말에 신우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며 소리쳤습니다. 저를 이렇게 몰아붙이시면 저도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마치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오며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판이 기울었어. 이제 누나가 뭘 하든 설득력은 없어. 우리 아이는 지켜낼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결말이 다가오고 있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내야 해. 며칠 뒤 드디어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 신우가 마지막 발악이라도 하듯 친척 몇몇을 따로 불러 모아 또다시 제 험담을 퍼뜨린 겁니다. 지은이는 재산 욕심에 눈이 멀었다. 결국 자기 딸을 내세워 부모님을 조종한다.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집안에 퍼졌고 결국 제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억울해서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곧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이제는 증거로 끝내야 해. 말싸움으론 아무 소용이 없어. 저와 남편은 변호사와 상의해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위조 서류의 사진, 변호사의 법률 감정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우가 직접 내뱉은 녹취 파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큰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친척들 대부분이 모인 자리였고 부모님도 이미 결심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우는 억울한 얼굴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저 정말 그런 의도 아니었다니까요. 괜히 지은이가 저를 모함해서. 하지만 이번엔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목소리를 또렷하게 울리며 말했습니다. 모두 들어주세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제가 직접 준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냥 문서 만들어서 부모님한테 보여주면 돼. 원래 노인네들은 법 같은 거 잘 모르잖아. 사인만 받으면 끝이지 뭐.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지자 친척들은 하나같이 충격에 휩싸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신우의 변명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여기는 변호사의 감정서입니다. 누나가 만든 문서는 법적으로 무효이며 부모님을 속여 사인을 받았다면 그 즉시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제가 꾸민 게 아니라 누나 스스로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선영아,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니? 내 동생 아이를 제치고 내 부모까지 속이려 했다니. 시아버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로 모든 게 끝났다.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한다. 앞으로는 지은이 아이와 내 아이, 똑같이 내 손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그걸 흔들 수 없다. 그 말씀에 친척들 사이에서 박수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몇몇은 당연히 그래야지 라며 고개를 끄덕였고 또 몇몇은 한숨을 쉬며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신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어졌지만 그건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굴욕감에서 나온 눈물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내 아이의 권리도, 내 가정의 존엄도 모두 지켜냈다.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안함과 동시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게 진짜 사이다구나. 억울했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보상받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겁게 짓누르던 긴장감이 걷히고 오랫동안 쌓였던 억울함도 조금씩 풀려나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제게 따로 연락해 오셔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그동안 내가 제대로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앞으로는 그냥 우리 아이도 선영 언니 아이도 똑같이 사랑해 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바람이에요. 시아버지는 더 단호했습니다. 내가 직접 유언장을 새로 작성할 것이다. 공증까지 받아서 앞으로 누구도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하마. 이제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을 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깊숙이 쌓여 있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친척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모임 자리마다 중심에 서서 큰 소리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눈길조차 피하는 이들이 많았죠. 심지어 신우의 남편마저 등을 돌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욕심만 부려? 아이를 위해서라면서 결국은 아이까지 욕먹게 만들었잖아. 결국 부부싸움이 잦아지고 신우는 외로움에 갇혀 지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녀를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그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한편, 저와 제 남편, 그리고 딸아이의 삶은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오히려 신뢰를 얻었습니다. 신우가 퍼뜨린 억울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서 동료들마저 남편의 성실함을 다시 인정하게 된 거죠. 저 역시 온라인 쇼핑몰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작은 행복들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딸아이가 밝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결국 이 모든 건 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어.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들면 저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결국 끝까지 맞선 건 당신이었어.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그 말이 제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실과 정의는 결국 드러난다는 것, 아무리 욕심과 거짓이 판을 쳐도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도요. 침묵은 결국 그들의 욕심을 키워줄 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삶에는 수많은 고비와 어려움이 있겠죠.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지키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이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뒤 저는 종종 스스로에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조차 왜 누군가는 욕심을 앞세우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너무 억울했습니다. 결혼 후 딸을 낳고 가정을 꾸리면서 저는 그저 평범한 행복을 꿈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신우는 그 행복을 위협했고 제 아이까지 무시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든 게 드러난 지금은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 싸움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믿음은 조건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지만 그 믿음을 깨뜨린다면 누구보다 큰 상처를 남깁니다. 둘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불의 앞에서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침묵은 정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욕심을 키우는 걸음이 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가족끼리 웬 소송, 웬 싸움이냐.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절대 서로를 속이고 짓밟지 않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공평하고 서로를 존중해야 하죠. 아이를 제치고 상속자가 되겠다는 신우의 욕심은 결국 그녀 자신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가족의 의미를 새삼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존중과 사랑으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제 딸을 보며 다짐합니다. 엄마는 앞으로도 내 편이야.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 권리를 빼앗기게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처를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억울한 상황, 부당한 대우,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포장된 폭력 앞에서 결코 참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는 순간, 그리고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달라집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하나의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긴 어둠 속에서도 작은 촛불 하나가 방 안을 밝히듯 진실은 결국 어둠을 뚫고 세상을 드러낸다는 것. 아무리 거짓이 성벽처럼 쌓여 있어도 작은 불빛 하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그 불빛을 붙잡고 끝까지 버틴 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이 지켜낸 건 제 딸이자 제 가정이었죠. 그래서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비가 닥치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과 사랑은 결국 이긴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하지만 끝맺기 전에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을 여러분과 조금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따뜻하면서도 때론 무겁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절실히 배웠습니다. 혈연이 모든 걸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존중이 없는 가족은 오히려 남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만약 그날 제가 침묵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제 딸은 평생 억울하게 가족 안에서 무시당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부모님도 거짓 서류에 속아 큰 잘못을 저질렀을 테고, 신우는 여전히 당당하게 모든 걸 쥐고 흔들었겠죠.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를 냈고,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자 결국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눈물과 상처가 있었지만, 끝내 저는 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만약 저와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강요한다면 여러분은 어디까지 참으실 수 있나요? 저는 여러분께 꼭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까요?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제 아이가 당당히 웃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함 혹은 용기 내어 목소리를 낸 순간들을 말이에요. 이곳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제 경험이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과 상처는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깊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요. 오히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짓과 욕심은 결국 가족을 갈라놓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세요. 침묵은 상대의 욕심을 키우고 결국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더 깊이 다치게 합니다. 목소리를 내는 순간 비로소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 역시 두려웠습니다. 괜히 더 큰 싸움이 되면 어쩌지? 가족이 완전히 깨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밤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낸 덕분에 결국 저는 제 아이와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울림과 공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결국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길 진심으로 바랍니다.